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생각보다 사람들이 인식 개선이 우리나라 같이 급격하게 변한 나라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변화가 좀 더디죠. 지금 일단 대한민국은 정말 각자도생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각자도생. 뭐 누구하고 같이 살아간다기보다는 이제 혼자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 혼자서 이제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이제 의식주를 해결되는 그런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네,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분들도 문제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왜 그러냐면 서울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이 먹어서 문제가 생겨요. 젊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저 서울 생활이에요. 서울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 아무래도 사무직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사무직과 서비스업이 서울에 몰빵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이 보수가 많지 않아요. 서울의 사무실이 월급 많이 안 줍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싱글 여성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결혼 못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혼자 살 것까지 대비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아. 서울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딜레마가 뭐냐 하면, 아까 서비스업과 사무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나이 먹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평생 기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업과 사무직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 앞으로 봤을 때 K-마케이누 문제가 심해질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일본을 보더라면 알 수 있거든요. 일본이 마케이누가 심했던 지역이 도쿄하고 오사카입니다. 지금 보면 서울 경기에 지금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일본이 먼저 했어요. 일본이 그 젊은 사람들, 여자분들이 대도시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일자리 못 구하면서 이 생활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봉착한 거예요. 아마 저축을 못 하시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이게.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나간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사실 돈 모으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물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면 돈이 안 모여요. 그리고 지금 여자분들 일하는 그 일만 가지고 돈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착각을 하는 게 서울에 있으면 서울 남자 만나면 결혼할 수 있겠지라는데, 서울 남자 여러분 약 같다는 거 아시죠? 서울 깍쟁이가 얼마나 깍쟁인지. 서울 깍쟁이가 왜 깍쟁이냐면 남들이 좀 계산적이에요. 뭐냐 하면 뭐 연애 때는 뭐 스윗할 수 있겠지만 막상 결혼까지 갔을 때는 요 남자들이 이것저것 따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집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서울 사람들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의외로 여러분들 그 취직 결혼이 잘 없습니다. 지방은 취직 결혼이 좀 있는데 서울은 잘 없어요. 그래서 서울 남자들이 취직까지 하면서 여자를 책임지며 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못 이어지는 게 많아요. 그럼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이 먹어서 혼자 사는 것까지 생각을 못한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 혼자 살려면 이제 유치적인 노동을 해야 될 겁니다. 기술을 배워야 된다거나. 근데 기술이나 어떤 그런 노동 쪽에 여자분들이 적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의 없다시피 하죠. 예를 들어 평택 고독 같은 경우에도 여자분들이 일을 하긴 해요. 근데 일을 해도 보통 안전감시단 쪽에 있지 현장 일하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 평택 고독도 뭐 안전감시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엄청난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일할 분들도 많지가 않고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앞으로 가리면 안 될 겁니다. 남자도 가리면 안 되지만 여자도 가리면 안 돼. 그 여자들이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일했던 서비스업과 사무직만으로 평생 내 생계를 책임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 못하는 사람은 수도권에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지방도 많지만 수도권에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럼 혼자 살 거 각오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비스 업계에서는 4차 산업 들어왔습니다. 요식업계 주방에서 요리해주는 로봇, 홀에서 서빙해주는 로봇, 지금 현재 나와서 요식업계 사장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있죠. 월 임대료도 30만원 밖에 안되니 홀 서빙 여자 한 명 구하는데 인건비 300만원에 비하면 10분의 1 값밖에 안되니 식당 사장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있고, 여자 서빙은 300만원씩 주고 구하게 되면 쉬는 날도 평일에 2번 맞춰줘야 되고, 로봇은 쉬는 날 안 맞춰줘도 되니까 일의 효율성도 서빙 여자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이제 여자들도 기술직이나 노가다, 힘든 일, 야근, 철야, 주말 근무 가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계속 죽어라 따지면서 편한 일만 찾아다니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 그렇죠. 이거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미 이런 요식업계는 4차 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달가운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자영업 같은 거 하실 때 그 로봇 기계 쓰신 분들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보다 좋거든요. 이게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이 최저시급에 따른 어떤 임금비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져요. 지금 보면 이제 올해 그 최저임금이 시작이 됐잖아요. 내년 2024년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죠?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 내년이 9,860원이네요. 뭐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오른 것도 자영업자분들은 대부분 반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아마 그때 이제 최저임금 결정 얘기 한 10,000원 언저리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10,000원 넘지 않았어요. 9,860원 됐는데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스럽다. 앞으로 알바 안 쓸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 알바를 채용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자영업은 점점 적어질 겁니다. 점점.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알바생들 구경하기 힘들 거예요. 알바생들. 그럼 이게 누구한테 안 좋냐 하면 남자한테도 안 좋지만 여자분들한테 안 좋아. 왜냐하면 보통 이런 자영업 서빙이나 이런 서비스 업종, 예, 자영업도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이런 쪽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자들은 잘 안 해, 서비스업. 왜냐하면 잘 안 뽑아주는 것도 있고, 보통 여자를 많이 써요, 서비스업은. 왜냐면 여자가 더 서비스하면 이제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여자를 더 많이 쓰는 것도 있고, 남자는 왜 안 하냐면 돈이 안 돼요. 예, 돈이 안 돼. 어떤 마인드냐면, 에이, 이걸 받을 바에 그냥 노가다나 뛰지, 아니면 공장 가서 일이나 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쿠팡 가서 일한다거나. 이 서빙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루 왼종일 쓰지 않습니다. 하루 왼종일. 왜냐, 하루 왼종일 쓰면 인건비 많이 나가잖아. 그래서 파트타임 바쁠 때만 씁니다. 바쁠 때만. 요즘 식당 같은 경우에도 그 식당 아줌마 뭐 아니면 식당에 이제 뭐 고기 같은 불판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쓰는 것도 반나절 쓰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한 바쁠 때 한 4시간 5시간 그 정도만 써요. 왜냐, 반나절 써버리면 인건비가 많이 비싸거든요. 고깃집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저시급보다 한 500원 더 줘야 돼요. 그럼 한 10,000원 넘게 줘야 됩니다.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보면 식당에 사람 구하는 것도, 아주머니 구하는 것도 하루 왼종일 일할 사람 구하는 게 아니라 바쁜 시간만 있잖아요. 한 4시간 5시간 그 시간대만 구하는 거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럼 길 가다 보면 갈비집이나 백반집 가보면 식당 아줌마 구하면 나와있어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구하는 게 있거든요. 잘 보면 반나절 한 10시간 12시간 일시키는 곳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바쁜 시간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8시부터 24시, 아니면 이제 12시부터 18시, 요 시간대만 시킵니다. 근데 요 시간대만 시키면 큰 돈은 못 버나요. 뭐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겠지만 큰 돈은 못 버나.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영업 분야에서 기계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요즘에는 고기 볶는 기계도 있습니다. 고기 굽는 기계도 나와. 예. 조만간에 고깃집 가보면 이제 사람이 직접 굽는 게 아니라 직원이 굽는 게 아니라 기계가 고기를 구워줄 거예요. 예, 고기 굽는 기계도 있습니다. 고기 볶는 기계는 이미 있습니다. 예. 그 유튜브 보니까 김밥집에 제육볶음 있잖아요. 그 김밥집 가면 김밥집만 한 게 아니라 뭐 제육볶음도 있고 라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 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아예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야채를 기계가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채 썰듯이 썰어줍니다. 정확하게. 예.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니까 고기 기계가 썰어주고 야채, 당근, 뭐 양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썰려면 엄청 일이거든요. 엄청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계가 대신 썰어줘요. 썰어주면서 거기다가 고기까지 볶아줘. 시간 딱 설정해 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볶아줘요. 그러고 나서 딱 시간 딱 끝나면 이제 알람이 뜨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이제 다 된 거를 이제 담아가지고 대접만 하면 돼요. 편하죠. 이걸 근데 요리에 소질이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요즘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조만간 고기 굽는 기회도 나오겠죠. 삼겹살 굽는 기회, 곱창 굽는 기회. 뭐 그 삼겹살뿐만 아니라 왜 치킨 튀기는 게 이미 나왔어요. 그 우리 에드워딩도 아시겠지? 햄버거 만드는 기계도 있잖아요. 그것도 조만간 미국사에 나올 겁니다. 저분 미국 사람이거든요. 에드워드님. 저분 미국 애틀란타 주에서 지금 보고 계신데 저분이 햄버거집 하시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햄버거 직접 만드는 기계가 나오고 있답니다. 미국은 지금 AI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AI가 점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일자리를 뺏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로봇이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 여러 주에서 챗 GPT 들어와가지고 사무직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와. 앞으로 더 심해지겠지. 이게 남일 같지 않죠. 왜냐, 우리나라도 IT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런 IT 기술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4차 산업이 뭐 더딘 나라도 아니고요. 그러면 조만간 이렇게 4차 산업이 점점 이런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에 침투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앞으로 똑같은 일만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는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해진 일만 해가지고 못 먹고 삽니다. 그동안 여자분들이 그냥 남자들처럼 뭐 전문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여자기 때문에 어떻게 뭐 써주고 해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점점. 서비스 분야는 굉장히 협소해질 겁니다. 챗 GPT 들어오면 앞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상담 업무도 정말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일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물 같은 데 들어가면 아릭다노 아가씨가 인사하면서 그 들어오는 이제 내방객들한테 소개하는 사람도 있죠. 인포메이션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원래 건물을 가면 이제 얼굴 마담인 분들이 있다면 비서 같은 분들. 요즘에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건물 들어가면 안내하는 분들. 그래서 기술 발달이 여자분들한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도 좋은 게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런 기술 쪽이 침투하지 않는 분야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자분들도 앞으로 먹고 살려면 결혼을 안 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고 살려면 AI가 침투하지 않는 분야, 4차 산업이 들어올 수 없는 분야,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이제 들어와야 돼요. 여자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봐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문화는 점점 없어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